안녕하십니까. 백배진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최근 게임주 하락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게임주 빅뱅의 김단 저자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게임주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단이고요. 네. 그 테시스 컨설팅이라는 그 웹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펌을 운영하고 있고, 네. 소셜 카지노 인디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소셜 카지노가 웹 보드 게임, 뭐 카드류라든지 슬롯 머신과 같이 그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뭐 카지노의 양식을 딴 그 캐주얼한 게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행성은 지금 국가적인 규제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카지노의 어떤 도파민 작용, 어떤 좀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가벼운 장르의 카지노 게임을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을 제가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기사에 보니까 이게 뭐 50만 원 한도에서 뭐 70만 원으로 올린 돈 나왔던데, 뭐 이게 뭐 카드를 원위를 바꿀 수 있는 한도가 뭐 있나 보던데. 네, 이게 한국이랑 중국이 유독 소셜 카지노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데, 한국은 특히 이제 그 월 최대 한도가 5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사용할 수 있고, 1회 5만 원 정도까지만 그 베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제가 되어 있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는 이제 규제가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게임 산업 규모가 250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카지노 게임을 음성이랑 양성이랑 다 합치면 이제 400조 정도예요. 근데 이제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카지노 사업을 굉장히 죄악 산업으로 여겨가지고 규제를 조금 많이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인플레가 좀 심하게 되고 있고 세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시켰어요. 이게 아이게이밍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소셜 카지노 시장이 지금 한 9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또 블록체인 트렌드랑 만나가지고 그 게임 머니를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 가상화폐로 조금이나마 연동을 시킬 수 있으면 이게 좀 게임의 몰입도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어차피 카지노 산업, 뭐 음성 카지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음성으로 할 거면 조금 사행성을 약화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한도 내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서 세수를 좀 강화를 하자. 그 시장이 바로 아이게이밍이라는 시장인데,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소셜 카지노 게임을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좀 공표를 조금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한 40%의 대형 게임사들이 다 소셜 카지노로 진출되어 있어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카지노 매장들은 캐파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그 대면 카지노 업체들을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제 끝나면 수혜받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제 조금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아무래도 뭐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채널로 조금 변화를 하게 된다면 대면 카지노 업체들은 파일을 조금 뺏기겠죠. 근데 그래도 뭐 워낙 많이 즐기니까 그 산업에 대해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관심이 가네요. 요즘 보드 게임 쪽이 뭐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홀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럼 게임을 직접 만드시는 것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그냥 조그맣게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뭐 개발자 2명 정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아직까지 뭐 역량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대규모로 출시할 정도는 아니고, 뭐 취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님께서는 주로 이제 게임주에 집중해서 책을 쓰셨는데, 게임주만 분석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뭐 게임을 엄청 잘하시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섹터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게임주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컨텐츠 수출액이 14조예요. 근데 거기서 10조를 게임주가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K-드라마, 뭐 K-팝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게임주가 이렇게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는데, 그 현금을 바탕으로 뭐 소셜 카지노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로 이렇게 많은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산업의 그 영업이익 규모가 넥슨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의 그 영업이익 총 합계액이 2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3조 원을 돌파할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그 기대와 상관없이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최근에 엄청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 반응 줬다가는 그래도 많이 빠졌죠. 1분기에 당장 뭐 크래프톤이 3천억 이익을 내고 NC소프트가 2,500억 이익을 냈어요. 양사 모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양사가 2조 원을 벌어들여요. 나머지 1조 원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임사들이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정리해서 말하면 올해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넘길 게임업계 사상 최초의 역사적인 해가 될 거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굉장한 저평가 상태이다. 컨텐츠주 뭐 웹툰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PR이 다 50배가 넘어요. 그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고 있는데도. 근데 게임업계 PR은 20배 규모예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트렌드라든지 블록체인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 트렌드를 가장 물처럼 잘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그 게임 업계인데 지금 저평가 국면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그 산업 경쟁력은 저는 전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C 게임은 거의 80%의 게임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스팀, 동시 접속자 수 역대 1위가 배틀그라운드 830만 명, 2위가 로스트아크 130만 명, 스마일게이트. 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단일 게임 중 누적 매출 1위가 바로 던파 모바일. 그 인구가 뭐 5천만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조금 폄하받는 조금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정보 비대칭성을 조금 완화해드리고 컨텐츠를 좀 드리고자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즈 한번 넣어보려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도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게임주가 저평가돼서 일단은 뭐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게임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신작 게임 웬만하면 다 해보고 있습니다. 다 해보고 있고 레벨 10까지는 다 올려놓고 다른 게임으로. 국내에 또 이렇게 유수에 보통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됐나고 또 생각해 보면 정부 규제, 또 뭐 중국 환호 문제, 뭐 이게 신작에 대한 뭐 우려. 자, 일단은 뭐 말씀 주셨다시피 게임 그 업은 무조건 IP가 생명입니다. 근데 블리자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블리자드는 뭐 디아블로, 뭐 워크래프트, 뭐 오버워치 뭐 이 정도 IP로 거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82조 원의 인수를 당했죠. 근데 IP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IP를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브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쿠키런이 IP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RPG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내다가 마이너스 60억 적자를 내다가 2020년도에 21년도에 600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어요. 근데 같은 IP라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쟁력이 다르고, 근데 이게 게임 업계가 저평가 받는 이유가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에 게임주의 매출이 확 오르는 시점이 신작 게임을 발표할 시점인데 일단은 저희가 게임 출시 일정을 IR 자료를 통해서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이 기존에 있던 경쟁력이 있는 IP일 경우 뭐 당연히 이제 팬덤이 유입이 될 것이고 뭐 사전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흡수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 출시되는 그 분기에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 이게 게임주의 대표적인 템베거살인데 출시되는 그 해에는 눌림목이 생겨요. 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폭증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게임주에 대한 이해도가 시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가가 안 올라요. 그냥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 실적이 뭐 두세 배씩 하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뭐 리니지 뭐 W의 사례를 보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템베거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예를 들자면 뭐 신약 업체 아니면 게임 업체인데, 신약 업체는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알아도 내부 데이터랑 외부 공표 데이터랑 맞는지 대조할 수도 없고 전문 지식으로 도배되어 있고 뭐 저희가 정보 비트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적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임상 실패를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하고, 근데
바이오 업체 뭐 진단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업체는 경쟁력이 괜찮아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신약 업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인데 게임주는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리한 투자 포인트죠.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MMORPG, 아까 보드 게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총 쏘는 거 뭐라 그러죠? FPS 게임. FPS 네. 게임. 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한번 좀 분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말했던 RPG 게임은 가상 현실에서 게이머가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게임을 말하고, 거기 MM이라는 멀티 플레이어가 붙으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레벨을 올리고 경쟁하는 걸 MMORPG 게임이라고 하고, 게임 매출의 한 80%가 MMORPG를 통해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바람의 나라 리니지 MMORPG를 그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고 그 유행시킨 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MMORPG가 있고, FPS는 뭐 총게임, 간단하게 말하면 총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가 있겠죠. 배틀그라운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보드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애니팡이라든지 뭐 쿠키런, 뭐 오픈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캐주얼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RPG 게임이 그 게임의 핵심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유저들이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레벨을 올리고 싶고 그 동인에 의해서 과금을 하는 건데, 뭐 FPS 게임은 이제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뭐 총을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상대가 뭐 굉장히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스킨 구매 같은 걸로 이제 과금을 유도하는데, 그 배틀그라운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이 전 세계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과금력이 낮아도 커버가 되는 구조고, 롤도 그렇고요. 뭐 일단은 그렇게 분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어떤 거죠? 이때 보드가 제일 많이 버나? 일단은 그 MMORPG가 저희 나라가 특히 이제 아시아권 지역은 MMORPG가 뭐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고요. 미국이나 뭐 서구권으로 갔을 때는 한 60% 정도, 50%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게임 규모로 치면 MMORPG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성비라 그러죠. 뭐 게임 규모 대비 예를 들어서 이제 W게임즈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시총이 7천억인데 영업이익을 1,600억 벌어들여요. PR이 뭐 7,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시장도 그 가성비를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까 말했듯이 블록체인 트렌드랑 만나면 좀 산업 자체가 좀 굉장히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네, 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셜 카지노랑 MMORPG 두 가지가 조금 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10대 기업 게임주들의 현 상황은 어떤지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그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40조 정도로 추산이 돼요.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뭐 모바일이 120조, 뭐 콘솔 게임, 뭐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이 60조, 그리고 PC 게임이 60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240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바일 게임 시장은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매출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서구권이라 유럽이라든지 저희가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좀 어포텐셜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그 서구권 진출이 방점이다. 그리고 서구권 진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업은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둘 다 이제 리니지 W랑 오딘을 서구권에 출시 런칭을 할 계획이 있는데, 서구권 게임들이 우리나라 MMORPG를 조금 좋아해준다면 이게 어포텐셜이 많이 열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콘솔은 저희가 시장 침투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콘솔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좀 퇴근하고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스토리가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콘솔 게임을 하는 건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IP를 재활용하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굳이 왜 콘솔로 뛰어들어야 되지, 이런 의문을 느꼈어요. 근데 크래프톤이 30억을 들여서 이제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크래프톤 입장에서.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요.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예요, 콘솔 게임 스튜디오들을. 그 글렌 스코필드라는 콜 오브 듀티를 만든 핵심 개발자가 있는데, 그 그를 뭐 어떻게 영입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영입을 해와요.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 콘솔 게임을 하반기에 출시하는데,
이게 조금 국내 기업 가운데 제일 좀 경쟁력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콘솔 게임 시장은 크래프톤과 뭐 넥슨도 엠파크 스튜디오라는 스웨덴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지금 신작 게임을 런칭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콘솔은 이제 넥슨하고 지금 크래프톤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크래프톤과 뭐 저기 그 스마일 게이트, 로스트 아크를 만든 스마일 게이트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비상장이잖아요. 상장되어 있잖아. 네. 알기로는 알짜배기 회사 1년에 뭐 3천억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억 더 벌죠. 네. 제가 이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건데 1조 넘게 벌 것 같아요. 1조. 네. 대단. 참 굉장히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원래 국내에서 실패했다가 중국 가서 네 맞아요. 게임이죠. 이 게임 이름이 뭐죠? 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 국내에서 실패해도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 컴투스도 그러지 않았나요? 컴투스도 국내에서 실패하고 일본에 가서 성공했잖아. 네, 컴투스도 서머너즈인가. 제가 이게 그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지역이나 서유럽 지역이 저희가 MMORPG가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외가 컴투스예요. 서머너즈가 검은 사막하고 서머너즈 이 두 개는 그 세계관 자체가 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서구인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예요. 스토리텔링도 좀 완결되어 있고. 그래서 서머너즈는 글로벌 조회수 그 유저가 1억 정도가 되는데 다운로드 수가, 근데 그게 대부분이 북미나 유럽에서 나와요. 대단한 거죠. 네. 일본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도 많이 하죠. 네. 일본도 많이 하고. 네. 아무튼 한국에서는 잘 안 되지만 서머너즈 자체는 일본, 뭐 유럽, 북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게임이죠. 네네. 게임 산업이 얼마나 망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게임 산업이 뭐 대다수는 망한데 그래도 뭐 상장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상장돼 있는 건 사실 엄청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은 돈을 만드는데 인력도 계속 돼 있고 광고비도 필요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기존에 있는 게임 회사들은 일단 1년에 그래도 뭐 보니까 뭐 1,000억 이상 버는 기업들이 많더라고.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신작 깨져도 또 다른 신작, 그렇죠. 그중에 뭐 한 10개 하다가 하나만 성공하면. 그렇죠. 그래서 역시 지금 아까 조사한 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회사. 그렇죠. 그게 뭔지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은 상반기에는 게임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시선도 있는데 하반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도 예정되어 있는가요? 자, 제가 하반기 이슈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던파 모바일이 전 세계 단일 게임주 중에 누적 매출이 1위라고 했는데 던파 모바일은 이미 판호를 획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압력을 가하는 게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미루고 있는데, 어쨌건 하반기에 출시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중국 버전은 이제 화평정령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2-3위 정도로 1매출 뭐 한 100억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거 그냥 가뿐히 넘을 것 같아요. 가뿐히 넘을 것 같고 예상 영업이익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한 1조 정도 잡힐 것 같고 일단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넥슨 같은 경우에는 PIF,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뭐 7%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일단은 던파 모바일이 제일 굵직한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 너무 이제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다. 근데 그 얻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콘솔 게임, AAA급 콘솔 게임을 2종을 출시를 해요. 2종을 출시를 하는데 근데 그게 한 300만 장 정도 각각 팔릴 경우 영업이익이 예상이 한 1,500 정도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콘솔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뭐 게임을 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10만 원에 팔아버리니까 재무제표가 확실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은 지금 재무제표는 올해 영업이익은 1조를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어차피 주가는 미래의 수익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콘솔 게임까지 성공을 하게 되버린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크래프톤 투자 비중을 30% 올렸어요. 조금 더 투자를 했어요. 크래프톤도 볼만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컴투스인데 지금 1조 정도로 컴투스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서머너즈워가 이제 2014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8년 만에 제대로 된 그 시리즈물을 서머너즈 크로니클을 출시를 해요. 언제 출시한다고요? 하반기에? 이 하반기에 출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서머너즈 그 약간 서구권 게임 유저들이 의리가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을 1000억씩 벌어주고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이 성공하면은 700~800억 정도가 더 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컴투스의 PR이 뭐 10배 정도인데 5배까지는 아무리 그 시장도 양심이 있지 가만히 안 내버려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컴투스는 이제 위즈육 스튜디오라는 이제 컨텐츠 자회사도 있고 위즈육 스튜디오는 또 레몬레인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이제 그 종합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컨텐츠로 이제 산업이 유입이 되는 이유가 컨텐츠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50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희석시켜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컨텐츠 산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컴투스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구은 사막 출시를 하는 거, 펄어비스의 불구은 사막 출시. 뭐 이 외에도 뭐 그 리니지 그 NC 소프트가 10년 만에 프로젝트 T라는 신규 IP를 그러니까 이게 신규 IP. 예,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비. 예, 근데 그거를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성공하면 또 NC 소프트도 이제 조금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을 하겠죠. 근데 대부분 신규 IP 내가지고 다 실패하던데. 이제 NC 소프트가 뭐 아이온 낸 것도 있고 뭐 아이온은 잘 됐어요. 아이온 잘 됐고 여러 가지 낸 게 있는데 RPG 게임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 게임 유저가 그 세계관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현실에서 뭐 월급도 받아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진짜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제 빠져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딱 하나 요즘에 좀 핫한 게 로스트아크.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내 MMORPG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융인을 했죠. 스팀 이제 2위에 올랐으니까. 서구권 유저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프로젝트 TL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뭐 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최대 제작비면은 한 번쯤은 이제 기대를 걸만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NC 소프트는 리니지 W로 지금 충분하게 영업이익 1조를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방이 닫힌 거죠. 근데 상방은 열려 있으니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